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다이어트 시에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 영양성분이라는 주제로 찾아뵈었습니다. 비만은 많이 먹어서 영양이 과잉된 상태인데 오히려 영양제를 더 먹어야 살이 잘 빠진다고요? 다이어트 할 때도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이어트 시에는요, 오히려 평소보다 영양성분을 더 챙겨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다이어트 시에 영양제를 챙겨 드셔야 되는 이유, 다이어트 시에 어떤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닥터리가 쉽고 알차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양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과 일부 영양제에 대한 구매 방법은요, 제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요,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이어트 중에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비만할수록 영양 결핍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많이 먹어서 살이 쪄 있지만 몸 속에서는요, 영양소를 제대로 얻지 못한 것이죠. 최근 우리 주변에 지방 대사와 체중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요인들이 많아져서 비만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 당독소 함유 식품들을 현대인들이 많이 섭취하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현대의 이런 문제를 한마디로 우리는 칼로리 과잉과 영양소 결핍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방 대사와 체중 조절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만은 여러 정의가 있지만 영양소 측면에서 보면요, 비만은 필수 영양소라는 원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지방 대사와 체중 조절 시스템의 균형이 깨져서 생긴 일종의 질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섭취량을 줄이면 필수 영양소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살은 안 빠지고 몸은 점점 더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비만은 만성염증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만해지면요,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만성염증 상태가 심해져서요, 우리 몸의 지방 대사에 교란이 오기 때문에 항산화, 항염증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 시엔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 항산화 영양소도 평소보다 더 많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자들 중에서는요, 다이어트를 할 때 영양제 복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중장년층들은요, 신진대사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살을 빼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영양소의 작용이 젊은 시절보다 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중년 이상의 연령층에서는요, 영양제를 통해서 필요한 성분들을 보충하면서 체중 감량과 신체 균형 유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시에 닥터리가 추천하는 영양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르기닌이에요. 아르기닌은요, 우리 몸에 실제 존재하는 준필수 아미노산으로서 혈관 확장, 뇌기능 개선, 장기능 개선,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에 이 아르기닌의 효과는요, 체지방 감소, 기초대사량의 증가, 근육량 증가 등이 있겠어요. 아르기닌은 많은 영양제로 현재 나와 있고요, 함량이 좋고 신뢰도가 높은 회사의 아르기닌을 경구제로 선택하셔서 적절히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를 원하시면요, 아르기닌 정맥주사라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아르기닌 경구제와는 달리 아르기닌 정맥주사는요, 고함량의 아르기닌을 병원에서 정맥주사로 링겔로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맥주사로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년간 아르기닌 정맥주사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주사한 결과를 보면요, 내장지방의 감소, 요요 현상의 방지, 근육량 증가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저는 보았어요.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 실제 존재하던 아미노산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거의 없고 혈관이 확장되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분들께는 주사를 맞은 후에 약간의 혈관 확장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액을 맞은 뒤에 천천히 일어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타민 D예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요,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피부 탄력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비타민 D는 비만과 연관이 있죠.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비만이 되어서 지방세포가 많아지면요, 지용성인 비타민 D가 이 지방세포 안에 갇혀서 비타민 D 활동이
어렵게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요, 혈중 비타민 농도가 5나노그램/ml 증가한 경우에 체중이 10%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보건원의 이 연구에 따르면요, 비타민 D는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 D는 햇볕에서 합성되는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D 수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적절한 일광욕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더욱 낮은 게 사실이고요. 우리나라는 북위 38도 정도로 위도가 적도보다 높아서 햇볕을 충분히 쐬어도 비타민 D가 충분하게 합성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으로 비타민 D 흡수가 부족해집니다. 학생, 직장인 등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또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햇빛을 자주 쐬어야 하지만, 이렇게 해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대인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요, 가까운 의원에서 간편하게 혈중 비타민 D 레벨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비타민 D의 혈중 레벨은 30에서 100 사이가 정상인데, 비만인들은요 30 이하, 심지어는 10 이하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비타민 D를 약으로 섭취하는 경우는요, 하루 2000 IU 정도 매일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 약이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병의원에서 근육주사로 3달에 한 번씩 간편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전 비만 클리닉을 방문하는 환자들께 혈액검사로 혈중 레벨을 측정을 한 후에 부족한 분들은 고단위 비타민 D를 근육주사로 3달에 한 번씩 드립니다. 이렇게 비타민 D를 보충하신 분들은요, 다이어트 효과도 훨씬 좋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오메가3예요. 요즘 고지혈증, 혈관 건강 때문에 오메가3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 오메가3가 비만과 다이어트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만은 염증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죠. 이 염증을 잡고 식욕 저하에 도움을 주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먹으면요, 이때 분비되는 콜레키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는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등푸른 생선에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죠. 이 오메가3는요, GLP-1이라는 호르몬 분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GLP-1은요, 식욕 저하, 포만감 증가와 연관이 있는 호르몬입니다. 다이어트와 매우 연관이 깊은 중요한 호르몬이죠. 요즘에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싹센다도 바로 이 GLP-1을 이용한 식욕 억제 주사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요, 등푸른 생선을 충분히 먹는 것도 좋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오메가3 지방산 영양제를 추가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메가3의 권장량은요, DHA, EPA로 250에서 500mg, 보충제로 먹을 경우에 하루 1, 2g 정도를 드시는 게 좋겠어요. 자, 네 번째는요, 비타민 B와 비타민 C입니다. 먼저 비타민 B를 보면요,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나 영양제가 뱃살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 체내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해서요, 체지방이 잘 타도록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식후에 비타민 D 보충제를 먹고 운동을 하면요,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비타민 B군은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대사에 기여하고 운동으로 지친 육체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요, 보통 종합 영양제에 포함되어 있지만요, 그 용량이 좀 적은 편이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비타민 B군을 드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비타민 B군은요, 수용성으로 식전 식후 복용이 모두 가능해요. 자, 비타민 C를 볼게요. 비타민 C는요, 운동 전후 혹은 다이어트 시에 비타민 C를 섭취하면요, 신체 노화 및 근육 감소의 억제, 피로 회복, 체중 감량 등 다양한 효과를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운동 전후 꾸준히 복용하면요,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어요. 활성산소는요, 일상 스트레스 등으로 체내에 자연스럽게 생성되지만 특히 장시간 힘든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높은 수치로 발생을 합니다. 유해 활성산소는요, 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신체를 피로하게 하면서 노화를 촉진해서 결론적으로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식단 조절과 함께 비타민C를 같이 섭취하면요,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요, 8주간 고용량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체내에 적절한 비타민 D 농도를 가진 사람은요, 낮은 농도를 가진 사람보다 운동 시 지방을 30%가량 더 많이 산화시키는 등의 효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비타민C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비타민C를 500에서 1500mg 정도 섭취를 권장을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이지만 위장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코큐텐입니다. 코엔자임 큐텐, 코큐텐은요,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코큐텐을 섭취하면요, 에너지 생산이 활발해지고 기초대사량을 높인다고 되어 있어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요, 탄수화물과 지질 등이 에너지화 되어서 효율적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큐텐은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면서 에너지 생성 과정에 기여하는 물질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는 미토콘드리아 내에 ATP의 생성 능력을 활성화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코큐텐의 하루 권장량인 100mg을요, 음식으로 섭취하려면요, 하루 정어리 20마리 또는 시금치 5kg 등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좋은 영양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꾸준히 지켜주시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면요, 건강도 증진시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묵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